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퓨터 강사 김민정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주 토요일 날 진행됐었던 25년 4월에 ITQ 엑셀 A 유형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지 받으시면 앞장에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이 있는데요. 감독관별로 조금 일찍 나눠주시는 문제지를 조금 일찍 나눠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반드시 숙지하시고요. 이 내용은 어차피 모든 시험 내용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미리 한번 숙지하고 시험장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지 받으시면 상단에 수험 번호와 이름은 직접 펜으로 기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답안 작성 요령에 보니까요. 문제에 작업 시트에 A열은 열너비 1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트의 이름은 제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10분에 한 번씩 저장해서 전송까지 해주셔야 되는데요. 답안 전송 방법은 제가 따로 영상을 업로드 해 놓은 게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바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열 너비를 1로 바꿔야 되죠. A 시트, 1시트에 A열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A열 머리글을 클릭을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열 너비로 갑니다. 열 너비는 1로 하고 확인 버튼 누르죠. 자, 그리고 A열 왼쪽에 보시면 모든 셀을 다 선택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회색 버튼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시험 문제 보시면 그 제1작업에서 모든 데이터 서식은 글꼴 굴림의 11로 하라고 지시사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홈 메뉴에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굴림체가 아니라 정확하게 굴림 선택해 주시고 글자 크기 11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빈 공간 선택해서 빈 공간 클릭해서 전체 선택되어 있던 거 해제하고요. 밑에 시트를 복제를 할 건데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시트 1을 옆으로 드래그 한 번 더 드래그 해주시면 똑같은 시트가 두 장이 더 생기고요. 시트 1번부터 더블 클릭하시면서 제1작업 더블 클릭하고 제2작업 더블 클릭해서 제3작업이라고 이름만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제4작업은 차트를 만들면서 시트도 생성을 할 거기 때문에 제3작업 시트까지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제1작업으로 가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시험장에 가보면 마음들이 급하셔서 제3작업에서 바로 내용을 입력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시트의 순서랑 이름을 바꾸시면 되지만 그만큼 또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하니까요. 제1작업부터 천천히 내용부터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B4셀을 클릭을 해놓고요. 내용을 입력을 할 텐데요. 내용 입력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빨리 감기를 하시거나 멈춰 놓으시고 직접 꼭 내용을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 쓰는 거는요. 직접 입력해 주시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이번에 출제된 시험 내용은 영어랑 숫자가 그렇게 많이 헷갈리게 출제가 된 건 아니네요. 가맹점명, 사당 방배점, 수지점, 서구 계백점, 상봉점, 심리점, 수원, 인계점. 저도 중간에 영상을 끊지 않고 계속 입력을 할 거라 당연히 오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안해서 문제 풀이 같이 해주시고요. 서울을 반복해서 쓸 거라서요. 서자만 쓰고 엔터키 치면 위에 한번 등장했던 내용은 자동 채우기가 됩니다. 경 쓰고 엔터, 경 쓰고 엔터, 대 쓰고 엔터를 치면 앞에서 한번 입력했던 내용은 그대로 입력이 된다. 개점 1. 자, 이런 숫자를 쓰실 때는 키보드의 오른쪽에 있는 그 숫자 키패드를 이용을 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입력하실 수 있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있는 숫자를 쓰시는 것보다는 키보드 오른쪽에 있는 숫자 키패드를 이용을 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작업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중간에 오타 확인은 하지 않고 그냥 쭉 내용을 입력을 할게요. 최고 월 매출이죠. 최고 월 매출 쓰고 Alt와 엔터 키를 치셔서 줄바꿈만 하신 후에 단위 원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그 숫자 쓰실 때는요, 굳이 쉼표는 따로 쓰지 마시고 우선 숫자만 쭉 써주시면 되는 거죠. 최고일 매출, Alt 엔터 치고 단위 원. 그 다음에 직원 수, 순위 입력해주고 평가 입력해주죠. 여러분들 그 옆으로 가면서 내용을 입력하실 때는 탭키 쓰시거나 방향키 쓰시면 되고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내용 입력하실 때에는 엔터키나 방향키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병합을 할게요. B의 13셀부터 D의 13셀까지 블럭 잡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의 14부터 D의 14까지, 계속해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13부터 F14까지, G의 13부터 I의 13까지 블럭 잡고요. 한 번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두 개로 쪼개놔서 위에 버튼이 이름이 보이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화면에서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한글로 쓰여져 있으실 겁니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내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띄어쓰기 잘 확인하셔서 내용 입력하세요. 가맹점명 개점일. 여기 사당 방배점이라고 입력되어 있는 H14셀은 어차피 유효성 검사로 내용을 넣을 거라서 저는 따로 입력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나머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조건대로 진행을 하면서 조건이 없는 부분은 같이 맞춰가겠습니다. 모든 데이터의 서식은 글꼴 굴림의 10일 아까 진행했었죠? 정렬을 할 건데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가운데 정렬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 입력한 부분 전부 다 블럭 잡으셔서 우선 가운데 정렬을 한번 해주시고요. 전체적으로 가운데 정렬 한번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전체 블럭 잡았을 때 한 번에 모든 테두리까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도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정렬이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숫자 있는 부분, 계산 결과 나올 부분까지도 같이 잡아서 오른쪽 정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숫자 있는 부분 블럭 잡아놓고 오른쪽 정렬할 거고요. 이 최고 월 매출과 최고일 매출은 그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블럭을 잡아서요. 쉼표 스타일을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표시 형식도 회계 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정렬도 오른쪽 정렬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천 단위 구분 쉼표도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제목 도형 넣을 건데요. 제목 도형 넣기 전에 행의 높이나 열의 너비를 좀 조정을 할게요. 1번, 2번, 3번 행을 블럭을 한 번에 잡은 다음에 3번과 4번 사이를 약간 넓혀주시면 공간이 좀 생기죠. 이 높이는 점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비슷하게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쉼표를 찍으면서 자동으로 최고월 매출과 최고일 매출은 너비가 맞춰졌어요.
위에 도형을 넣을 건데 도형 넣기 전에요. 제가 미리 전체 블럭을 잡으면서 테두리를 넣었잖아요. 그리고 바깥쪽 굵은 테두리도 넣었거든요. 그러면 이때 안쪽을요. 위에 제목이랑 밑에 계산할 부분만 빼고 중간에 데이터 부분만 블럭을 잡아서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클릭을 해주시면 기본적인 테두리 모양은 끝나고요. 테두리 한 김에 X 표시의 대각선도 넣어버릴게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대각선 넣을 부분에 오른쪽 마우스 셀 서식 들어갑니다. 테두리로 가겠죠? 그리고 양쪽에 있는 테두리, 왼쪽 테두리와 오른쪽 테두리를 한 번씩만 클릭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X 표시로 모양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테두리는 다 됐네요. 제목 도형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서요. 저는 지금도 또 화면이 축소가 되어 있어서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그룹으로 보여지는데 여러분들 화면에서는 바로 도형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도형에 가셔서 십자형을 찾아야 되겠네요. 십자형은 어디에 있나요? 기본 도형에 십자형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고요. 클릭만 하신 후에 도형은 클릭만 딸깍 하고 필요한 부분에 드래그를 하시면 되는데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좀 그 셀에 모양에 딱딱 달라붙는 느낌이 생기거든요. 우선 저는 이렇게 B1셀부터 G셀까지 드래그를 해 놓고요. 약간 자리를 옮길게요. 밑으로. 그리고 너비도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요, 여러분. 이렇게 자리가 딱 맞춰졌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 잘 보이시라고 화면을 120%로 확대해 놓은 상태인데 이런 가맹점 부분이 너무 딱 붙어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행 너비 점수에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넓혀주시면 됩니다. 우선 좀 넓혀주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도형의 위치도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순서대로 갈게요. 도형 십자형 넣었죠.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넣을 거고요. 헬스푸드 가맹점 관리 현황이라고 입력하고 글자 모양 굴림의 24 검정색의 굵게 채우기 노란색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도형을 클릭을 해 놓으시고 위에 쉐이프 형식이라고 있습니다. 버전에 따라서는 도형 서식이라고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도형 효과에 가셔서요. 그림자가 오프셋 오른쪽입니다. 오프셋이라고 하면 바깥쪽이니까요. 오프셋 바깥쪽 중에서 오프셋 오른쪽 거. 마우스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이름이 뜨죠. 확인하고 클릭하시면 되고요. 선택한 김에 색깔도 넣어 볼게요. 도형 채우기 색상은 표준색의 노란색입니다. 테두리는 건들지 않아도 되죠. 다시 홈으로 가서요. 글꼴은 굴림이고 굴림체를 바로 못 찾으시겠으면 직접 쓰셔도 됩니다. 굴림 쓰고 엔터. 글자 크기는 24포인트. 검정색 다시 한번 선택하고요. 자동으로. 그리고 굵게. 글꼴 중에 첫 번째 가를 클릭을 하셔서요. 굵게 해주시고 지시사항에는 없지만 글자가 가운데 들어가야 하니까요. 가운데 정렬까지 눌러주신 후에 헬스푸드 가맹점 관리 현황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도형 안에 글자가요. 위치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위쪽으로 맞춤이 되어 있어서요. 저는 중간 맞춤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글자의 위치가 도형의 중앙에 들어가야 하니까요. 맞춤의 중앙 정렬을 2개 다 찍어주시면 됩니다. 위쪽, 가운데, 아래쪽, 왼쪽, 가운데, 오른쪽이니까요. 간혹 이렇게 도형에 따라서 글자의 위치가 맞지 않다면 어쨌든 우리는 결과물과 동일하게 만드셔야 되니까 이거 맞춰주시면 되세요. 제가 클릭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 십자 도형에 따라서 밑으로 내려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셀에 결제란을 만들 거예요. 결제란은 화면을 조금 옆으로 옮겨서요. 아니면 이 작업 시트에다가 만드셔도 되고요. 그 본문 내용과 겹치지 않는 곳에다가 클릭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탭키 담당 탭키, 과장 탭키 부장이고요. 결제란부터 밑에 빈 줄까지 블럭을 잡으셔서요. 총 8칸을 블럭을 잡고 우선 모든 테두리를 한번 넣어주겠죠. 그리고 가운데 정렬도 클릭을 해줍니다. 정렬을 많이 하는 편이죠. 자, 그리고 결제란과 결제란 밑에 2개의 칸만 블럭을 잡으셔서요. 병합하고 가운데 정렬을 하신 후에 글자를 세로로 써줄 거거든요. 자, 그 바로 옆에 보시면 글자 방향 바꾸는 요 가나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셔서요. 세로 쓰기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제란의 너비 저는 L에다가 결제라는 글자를 썼기 때문에 L의 열너비를 좀 좁혀주고요. 그리고 17행과 18행에다가 글씨를 썼으니까 17행 약간 높여주고 18행도 높이를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 확대 축소 프로그램을 같이 쓰다 보니까 자꾸 그 계산식을 보는 단축키가 들어가서 화면이 좀 확대됐다가 축소됐다가 하고 있습니다. 자, 결제란이 만들어졌어요. 17, 18셀에다가 행에다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높이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블럭 싹 잡아가지고요. 그림으로 복사를 할게요. 왼쪽 위에, 홈의 왼쪽 위에 보시면 그림으로 복사가 있어요. 그리고 확인 버튼 클릭하시면 되고요. 빈 공간 아무 데서나 컨트롤 V를 하면 그림으로 붙여 넣어졌습니다. 적당한 위치에다가 가져다 놓으시고 J열에 맞게끔 크기만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그림으로 복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화면에 뜨는 메시지는 확인 버튼 누르시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자, 원본은 삭제하셔야 되니까요. LMNO 열번호 블럭 잡으셔서 오른쪽 마우스로 삭제해주고 17행과 18행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삭제합니다. 다른 위치에 만드셨어도 그 열과 행을 찾아서 블럭 잡으신 후에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데이터 입력하던 곳으로 와서요. 색깔 채울게요. B의 4부터 J4까지 블럭 잡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가맹점과 개점일 블럭 잡아서 홈에 있는 요 채우기 색 버튼을 이용을 해서 표준색의 주황으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유효성 검사 진행할 건데요. H14셀에 클릭해 놓고 데이터에 유효성 검사 찾아갑니다. 제가 이번에는 화면을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클릭하시고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글씨를 클릭하시면 2번 클릭하셔야 되는데 위에 그림을 클릭하시면 메뉴로 바로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제한 대상은 목록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가맹점 명이 여기에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요. 원본에다가 클릭을 해 놓으시고 가맹점 명을 블럭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목록을 여기에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C의 5셀부터 C의 12셀까지 블럭 잡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유효성 검사 버튼이 생기고요. 그 중에서 아무 가맹점 명이나 클릭해 놓으셔도 됩니다. 다시 사이즈를 좀 줄일게요. 자, 유효성 검사까지 했고요. 셀 서식 H5부터 H12셀까지 블럭 잡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셀 서식 들어가신 후에 숫자 뒤에 명을 쓸 겁니다. 자, 그럼 표시 형식에 가셔서요. 사용자 지정해서 그냥 G표준 뒤에다가 명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천 단위 쉼표를 넣으라는 말이 있었다면 샵, 콤마, 샵샵 0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직원수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쉼표를 찍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냥 편의상 G표준에다가 뒤에 큰 따옴표 명 쓰셔도 되고 0에다가 명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전부 정답 처리될 거예요. F5부터 F12까지 블럭 잡으셔서요. 최고 월 매출로 이름 정의할 겁니다.
왼쪽 위에 이름 상자에다 클릭하시고 최고 월 매출 엔터키 치면 이름 정의 바로 된 거죠. 함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부터 구할게요. I 5셀에 클릭해 놓으시고요. 등호 쓰고 랭크 EQ. 랭크까지만 써도 랭크 EQ 나오네요. 랭크 EQ 찾아서 따닥 더블 클릭하고 컨트롤 A 누르시거나 위에 FX 클릭하시면 바로 함수 인수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고일 매출의 내림차순 순위 구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순위 구하려고 하는 값은 최고 1매출, G의 5셀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인수창에 클릭하셔서 전체 최고일 매출의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죠. 그러면 내가 방금 클릭했던 G5에 있는 값을 이 범위 중에서 순위를 구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채우기 핸들로 끌었을 때 범위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F4번 눌러서 범위는 달러 표시로 절대 참조로 고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오더에서는 내림차순이냐 오름차순이냐 골라주시는 건데 문제에서 내림차순이라고 했어요. 문제에 함수 인수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이래요. 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니까 3이라고 떴는데 뒤에 위자까지 n% 연산자로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위에 수식 입력줄에 클릭해 놓으시고 AND 연산자 넣고 큰 따옴표 넣고 위라고 쓰고 큰 따옴표 넣고 엔터키 치신 후에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끌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우기 핸들로 끌었을 때요. 위에 그 필드명 밑에 있던 굵은 테두리가 따라오거든요. 오른쪽 하단에 자동 채우기 옵션 클릭하셔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이 굵은 테두리 서식은 지워지게 됩니다. 자, 다음은 평가입니다. 등호 쓰고 if 함수고요. 위에 함수 마법사 클릭하셔도 되고 단축키 컨트롤 A 쓰셔도 됩니다. 아이고 제가 요거를 등호 쓰고 if 하고 if를 더블 클릭한 후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야 조금 편하시니까요. 자, 조건을 넣어야 되는데요. 조건이 최고 월 매출이 6천 이상이면서 직원 수가 5 이상이면 A이고 아니면 B예요. 조건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면서이기 때문에 AND 함수에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AND 쓰고 가로 열고요. 위에 수식 입력줄에 역시 AND 사이를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인수창이 AND 함수 창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로지컬 1에서요. 첫 번째 조건, 최고 월 매출이 6천만 원 이상이면서 최고 월 매출 F5셀 찍어주고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습니다. 6천만 원보다 공개수 0의 개수 잘 확인하셔야 되죠. 그 다음 조건은 직원 수가 5 이상입니다. 직원 수 H5셀 클릭하고 크거나 같다 5 이상이라고 조건 두 개를 넣어주시면 되죠. 자, 다시 if 함수로 돌아갑니다. 위에 if 함수 사이에 클릭하시고요. 이 조건이 맞다면 true라면 대문자 A이고요. 아니라면 대문자 B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채우기 핸들로 끌고 나서 바로 오른쪽에 자동 채우기 옵션에 서식 없이 채우기 클릭해 줍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정렬을 해주는 게 정확할 것 같네요. 네, 결과가 문자로 출연이 됐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채점할 때요. 그 함수는 함수식과 결과를 채점을 하는 것이지 셀 서식은 따로 채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기지역 가맹수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 if 함수예요. 카운트 if. 자, 카운트 if는요. 조건 범위와 조건만 써주시면 되는 거죠. 지역 중에서 지역이 경기 지역인 게 몇 개이냐 하는 거니까요. 지역 범위 잡아주고요. 조건은 경기. 그냥 클릭할게요. 확인하면 바로 3이라고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풀이가 되죠. 조건 쓰실 때 경기라고 직접 쓰셔도 되고 방금 제가 한 것처럼 경기라고 입력되어 있는 셀을 클릭해도 모두 정답 처리됩니다. 서울 지역 최고 월 매출의 평균 구하겠습니다.
라운드 함수와 디에버리지 함수 써야 되네요. 등호 쓰고 라운드 함수에 먼저 들어가죠. 컨트롤 A 눌러서 인수창 들어가고요. 여기에서 디에버리지 함수로 평균 구할게요. 디에버리지 가로 열고 위에 수식 입력줄에 클릭해서 디에버리지 함수로 왔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원리만 알면 아주 간단하게 푸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필드명을 포함한 내가 입력한 모든 내용을 블럭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B4부터 H12셀이 되겠네요. 계산하려고 하는 필드명을 찍어주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서울 지역의 최고 월 매출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최고 월 매출이 F4셀에 있네요.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건은 지역이 서울인 게 조건인 거죠. 서울 지역의 최고 월 매출이라고 했으니까 서울 지역인 게 조건. 최고 월 매출이 평균을 계산할 필드의 명이 되겠습니다. 조건은 지역이 서울인 것 이렇게 잡아주시면 된다는 거죠. ITQ 문제에서는 항상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오면 이 조건이 붙어서 나오니까요. 그대로 필드명과 함께 조건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라운드 함수로 돌아가서요. 어디에서 반올림을 하라고 했냐면 100만 원 단위로 반올림하라고 했거든요. 0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가 좀 써볼게요. 0부터 시작해서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정수 부분이에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가 1의 자리죠.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제가 지금 마우스로 쓰고 있어서 글씨가 너무 이상하네요. 만의 자리, 10만의 자리, 그리고 100만의 자리가 된다는 거죠. 네, 요 공은 그만 쓸게요. 그래서 100만 원에서 반올림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6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6. 이렇게 자릿수가 클 때는요, 숫자를 써보시면 또 여기에서 어느 자리에서 반올림이 되는지 미리 확인이 되니까요, 그런 것도 참고해서 계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인해서 결과는 이거 쉼표를 좀 찍어 볼까요? 콤마를 찍었더니요, 6,300만 원 나왔습니다. 최고 월 매출. 월 매출 중에서 제일 큰 값 찾는 거죠. 맥스 함수고요. 등호 쓰고 맥스 가로 열어서 요거는 간단한 함수니까요. 바로 최고 월 매출 블럭 잡고 가로 닫고 엔터키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것도 쉼표를 찍어 보면 7,750만 나오게 되네요. 아까 이름 정의해 놓은 게 있으니까요. 최고 월 매출이라고 자동으로 범위에 이름 정의가 된 것이 확인이 됩니다. 문제에서 정의된 이름을 사용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름 정의를 안 하셨다면 이것도 같이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이름 정의 잘 같이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개점일. 무조건 100% 나오는 VLOOKUP 함수입니다. 등호 쓰고 VLOOKUP. 컨트롤 A 눌러서 함수 인수창 불러올게요. 룩업 밸류 찾는 값은 무조건 내가 유효성 검사해 놓은 부분이 되겠고요. 테이블을 잡으실 때 헷갈려 하시는데 여기 주황색으로 우리가 색칠해 놓은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본문에서 블럭을 잡으시면 됩니다. 가맹점부터 개점일까지 잡으시면 된다는 거죠. 가맹점부터 개점일까지. 그러면 컬럼 인덱스 넘버는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개점일이 방금 잡은 범위 중에 몇 번째 열에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제가 방금 가맹점부터 개점일까지 블럭을 잡았습니다. 출력하려고 하는 개점일은 하나, 둘, 세 번째에 있습니다. 3이라고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찾은 이 가맹점명이 방금 범위 잡아준 테이블 어레이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이름이 있을 때에만 세 번째 열에 있는 개점일을 여기 출력하겠다라는 의미로 정확하게 일치한다. 펄스에 해당하는 0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ITQ 시험에서는 거의 90% 이상 아니 거의 100%로 0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앞에 가맹점명 유효성 검사했던 부분을 다른 걸로 선택을 하시면 계정일이 바뀌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계정일이 날짜 형태로 나오지 않고 숫자로 나오고 있어요. 이 이유는 표시 형식이 일반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거니까요. 위에 표시 형식을 날짜 형식으로 간단한 날짜 형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계정일 출력 형태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입니다. B의 5셀부터 J의 12셀까지 전체를 블럭을 잡아서요. 왜냐하면 조건부 서식에서 행 전체의 서식을 작업을 하라고 했으니까 행 전체를 블럭을 잡아주고 홈에서 조건부 서식 찾아서 클릭하고요. 새 규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또 수식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요. 우리 수식을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수식을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수식에다가는 드모를 쓰고 최고 일 매출이 3,300만 원 이상인 거에 파란 굵게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최고 일 매출, G에 5셀 클릭해주고 F4번 2번 눌러서요. 최고 일 매출에 해당하는 열만 고정하고 행은 이 값들이 330 이상인지 아닌지 비교할 수 있도록 G열만 고정을 하고 행은 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뒤에다가 조건 넣어주시면 되죠.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아요. 3300000보다. 서식 버튼 클릭하셔서요. 글꼴은 색깔을 파란색으로 해주시고 글꼴 스타일은 굵게로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한 번 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사당 방배점, 상봉점, 수원 인계점만 조건부 서식에 해당하는 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2작업 갈 건데요. 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 제2작업 시트에 B2셀에 우선 붙여넣기부터 해야 됩니다. B의 4부터 H12셀까지 블럭 잡아주고요. 컨트롤 C로 복사하죠. 제2작업 시트에 가서요. B2셀에 클릭해놓고 컨트롤 V 해줍니다. 자, 열 너비가 좁아서 샵으로 나오는 부분들은 열 제목 부분을 E와 F 사이에 열 너비를 따닥 더블 클릭해서 F와 G 사이 따닥, G와 H 사이 따닥 더블 클릭하면서 열 너비를 조정을 해주세요. 자, 고급 필터인데요. 지역이 대전이거나 개점일이 2024년 6월 10일 이후입니다. 자, 그러면 지역과 클릭하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개점일 붙어 있네요. 그럼 같이 드래그 그냥 해서 컨트롤 C로 복사하고요. 어디에다 붙여넣나요? 조건 범위 B의 14셀에다가 클릭해서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문제에서요. 그 조건이요. 지역이 대전이거나 라고 했거든요. OR 조건이에요. 그러면 우선 지역은 대전이면 되고요. 이거나 라고 했으니까 대각선으로 건너뛰어야 됩니다. 이면서라고 했다면 바로 옆에다가 다음 조건을 써주면 되는데 OR 조건일 때는 어긋나게 써준다. 개점일이 2024년 6월 10일 이후거든요. 그러면 이후는 더 커야 된다는 거죠. 큽니다. 그리고 해당 일도 포함이 된다고 했으니까 등호도 써주죠. 이후. 그러니까 초과가 되는 게 아니고 이후니까 해당 일까지 들어가도록 크거나 같다. 2024년 6월 10일. 엔터키 쳐주면 조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가맹점명, 지역, 최고 월 매출, 최고 일 매출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추출하래요. 가맹점명, 지역, 드래그 하죠. 최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최고 월 매출과 최고 일 매출 드래그 하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고요. 복사 위치는 B의 18셀에 클릭해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합니다. 원본 데이터가 있는 곳에 아무데나 클릭을 해놓으시면 되고요. 다시 데이터에 가서 고급 필터 클릭해 줍니다. 현재 위치가 아니고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할 거고요. 목록 범위 자동으로 잡혀 있어요. 제가 데이터에 미리 클릭을 하고 나갔기 때문인 거죠. 조건 범위는 아까 만들어 놨던 B의 14부터 C의 16셀입니다. 복사 위치는 미리 만들어 두었던 B의 18셀부터 E의 18셀입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최고 월 매출이 또 좁은가 봐요. 위에 D와 E
이 열 머리끌 사이를 넓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주셔도 되고 더블 클릭해 주셔도 됩니다. 결과로는 5개의 결과가 나왔고요. 자, 여기 셀 결과 나온 거 전체 블럭 잡아서요. 고급 필터의 결과 셀을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을 하래요. 홈에 가셔서요. 채우기 색이 없는 걸로 채우기 없음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표 스타일이 보통의 7번이거든요. 요거 좀 찾으려고요. 표 스타일 찾기 위해서 창을 좀 키울게요. 표 스타일은 표 서식에 가시면 됩니다. 아까 몇 번이었죠? 잠깐만요. 네. 뒤에 창을 좀 줄이고 제가 미리 캔버스를 작업을 하다가 요걸 진행하고 있어서요. 표 스타일 보통 7번이에요. 보통 7번. 표 스타일의 보통의 7번이면 녹색의 표 스타일 보통 7번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고요. 그리고 아까 또 조건이 있었죠? 머리끌 행과 주문이 행 적용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머리끌 행과 주문이 행에 이미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체크가 되어 있어야 월머리끌, 머리끌 행, 첫 번째 행에 색깔이 강조가 되고요. 줄무늬 행에도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한 셀은 색깔이 들어가고 한 셀은 색깔이 들어가지 않는 줄무늬 모양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고급 필터까지 표 서식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3작업인데요. 3작업은 피벗 테이블이죠. 제1작업 시트를 이용을 해서 제3작업 시트의 조건에 따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3작업으로 바로 가지 마시고 제1작업으로 돌아가셔서 내용을 가지고 피벗 테이블 만드셔야 되니까요. B의 4셀부터 G의 12셀까지 아까 2작업 시트에 복사했던 부분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내용 블럭 잡아 놓으시고 위에 삽입 메뉴에 피벗 테이블 클릭해 주시면 되죠. 자, 표 범위는 자동으로 잡혀 있으니까요. 피벗 테이블이 들어갈 위치만 기존 워크 시트에 체크해 주시고 위치는 출력 형태를 보니까요. 제3작업에 B의 2셀이죠. 제3작업에 B의 2셀 클릭하고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문제 조건 볼게요. 최고 월 매출 및 지역별로 가맹점명의 개수와 최고일 매출의 평균입니다. 요거 그대로 따라가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최고 월 매출은 드래그를 해서 최고 월 매출이 앞에 행 부분이 있거든요. 한 줄 한 줄 밑으로 떨어지는 게 행이니까요. 최고 월 매출을 드래그해서 행에 넣어주죠. 그리고 지역별이라고 했으니까 지역은 드래그해서 열에 넣어줍니다. 거기에 따라 가맹점명의 개수, 가맹점명을 값으로 드래그를 해서 개수 자동으로 잡혀 있네요. 최고일 매출도 값으로 드래그해서 평균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합계로 되어 있는 부분 클릭하셔서요. 값 필드 설정에 메뉴 클릭하신 후에 합계로 되어 있는 함수를 평균으로 변경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최고월 매출 그룹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최고 월 매출 있는 부분, 숫자 있는 부분 아무데나 클릭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피벗 그룹으로 가겠죠. 자, 그룹의 시작 값은 여기 출력 형태에 있는 이 숫자 그대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끝 값은 이 숫자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단위는 요 첫 번째 그룹에서 앞에 숫자 뺀 걸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작은 5, 000001인가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0이 2, 4, 6개 맞네요. 그리고 끝값은 8, 000000. 단위는 0이 6개, 아니죠. 7개죠. 네, 7개 한 개 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확인. 자동으로
그룹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룹화 하실 때요. 이게 시작값, 이게 끝값, 그리고 첫 번째 그룹의 뒤에 값에서 앞에 값을 뺀 것이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룹화까지 했고요. 지역을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을 하래요. 자, 지역 부분. 우선 그럼 행 레이블과 열 레이블 이름을 좀 바꿀까요? 행 레이블 클릭해서요. 요런 부분은 직접 바꿔주셔야 되거든요. 최고 월 매출, 괄호 열어서, 단위 원. 열 레이블 클릭해서 지역. 그리고 서울, 대전, 경기니까요. 지역 옆에 화살표 클릭해서 내림차순 정렬을 해주면 서울이 앞으로 오고 그 다음에 대전, 그 다음에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해주고 빈 셀은 별 3개로 표시할게요. 피벗 테이블 있는 곳 아무 데서나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피벗 테이블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빈 셀의 표시에 별 3개 넣어주시고요. 요약 및 필터 말고 그 전에 할 게 한 개 더 있어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조건에서 행의 총합계 지우라고 했거든요. 요약 및 필터에 가셔서 행 총합계 표시에 체크를 없애주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X 표시로 닫아 볼게요.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출력 형태랑 비교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숫자 있는 부분이요. 보면은 별 표시는 가운데에 있어야 되고 숫자는 오른쪽에 쉼표가 찍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C의 5셀부터요. 내용 입력되어 있는 끝까지 블럭을 잡아 놓고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한번 해줄 거예요. 홈에 가서 홈에서 가운데 정렬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쉼표 스타일을 한번 찍어주시면 정렬을 따로 한 것은 아니지만 전부 다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긴 하지만 빈 셀에 표시한 별표는 가운데로 가고 이 회계 서식 때문에 숫자들은 오른쪽으로 가면서 쉼표가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바꿔줘야 되는 게 눈에 보이는데요. 이 평균 최고일 매출의 이름이 결과랑 다릅니다. 출력 형태에서는 평균 최고일 매출하고 가로 열어서 단위 원이 써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도 좀 바꿔주셔야 돼요. 제가 화면을 좀 크게 키워서 작업을 해볼게요. 자, 아까 제가 그 화면이 좁아서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그 필드 창을 닫았는데 이 위에서 피벗 테이블 분석에 들어가 보시면 필드 목록이라고 있어요. 요걸 클릭을 해주시면 내가 닫았던 창은 언제든지 다시 여실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따로 수정을 하면 얘만 바뀌고 얘만 바뀌고 얘만 바뀌고 따로따로 진행을 해야 될 수 있으니까 이 피벗 테이블 필드에서요. 값에 있는 평균 최고일 매출에 클릭 한번 하죠. 값 필드 설정에 들어가죠. 여기에서 글씨를 직접 바꿔주시면 됩니다. 사용자 지정 이름에서 맨 뒤에 클릭해 놓고 단위 원까지 써주신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키나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 지역의 최고일 매출 평균 구한 것들 전부 다 뒤에 단위 원까지 표시가 되었습니다. 시험 보실 때 간혹 이 피벗 테이블 필드를 무심결에 X로 하시면 못 열어서 작업이 더 이상 안 되는 경우도 있으세요. 이런 부분은 좋은 감독관님을 만나면 또 팁을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또 시험 문제와 관련돼 있는 거다 보니까 도움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피벗 테이블 분석에 가셔서 필드 목록 창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출력 형태와 다른 곳이 없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차트인데요. 그래프 점수가 좀 높죠? 100점이에요. 그래서 다른 강사님들은 함수 문제를 마지막에 푸시고 보통 2작업, 3작업, 4작업까지 먼저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함수 풀이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조금 함수에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함수를 먼저 풀고 나야 마음이 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내가 몇 개 정도 함수를 좀 놓칠 것 같다라는 것을 미리 좀 감안해서 다른 문제를 또 신경 써서 푸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순서는 우선 제1작업은 반드시 입력을 먼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함수부터는 자신 있는 부분부터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프는 100점이고요. 조건 하나당 10점씩이라고 보통 보는데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출력 형태랑 동일하게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꼭 이 조건을 다 맞는다고 해서 100점을 다 맞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아직 부분 점수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합격자 발표가 나면 그때 성적은 일주일 이내로 확인해 주셔야 되죠. 1작업 시트로 가서요. 차트를 만들어 줄 건데 범위는 여러분들이 차트 출력 형태를 보고 직접 범위를 잡아 주셔야 됩니다. 밑에 보니까요. 사당 방배점, 수지점, 상봉점, 왕십리점, 수원 인계점, 안양 평촌점의 직원수와 최고일 매출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가맹점 필드 명부터 블럭을 잡죠. 사당 방배점, 수지점,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요. 그 가맹점에 해당하는 직원 수와 최고일 매출의 블럭을 잡아주죠. 그 다음에 상봉점, 왕십리점, 수원 인계점부터 안양 평촌점까지 한 번에 연속적으로 블럭을 잡아주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최고일 매출과 직원 수도 같이 블럭을 잡아줍니다. 처음에는 그냥 블럭을 잡고 그 다음부터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주셔서 총 4군데의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삽입으로 가셔서요. 차트를 넣을 건데 차트 종류가 묶은 세로 막대형입니다. 세로 막대형 중에서 묶은 세로 막대형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차트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차트 이동이 있습니다. 차트 이동 클릭하셔서 새 시트에 넣을 거고요. 차트의 이름은 제4작업이 되겠죠. 확인 버튼 클릭하고요. 밑에 차트 시트가 제일 앞으로 와 있거든요. 제4작업 시트 드래그 하셔서 제3작업 시트 뒤로 바로 옮겨 버리세요.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조건이 한 번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차트 디자인 도구에서 레이아웃 3번. 왼쪽 위에 빠른 레이아웃에서 레이아웃 3번으로 골라줄 거고요. 스타일 1번. 차트 스타일에서 1번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역 서식이요. 차트에 굴림 11포인트. 이 차트라고 되어 있다는 거는 결국 차트 영역 서식이라는 거거든요. 자,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하면 차트 제목 옆에 이 빈 공간을 차트 영역이라고 합니다.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면 이 부분에 이렇게 이름이 나오죠. 구역 이름이. 클릭 한번 딸깍 해주시고요. 홈에 가셔서 글꼴을 굴림에 11포인트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글자 모양이 바뀌죠. 자, 그리고 채우기 효과 만들어줘야 됩니다. 차트 영역을 따닥 더블 클릭해서요.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이 나오면 채우기 클릭하고 질감이네요.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하단 부분에 질감에 사각형 클릭하셔서 질감 분홍 박엽지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간혹 파랑 박엽지도 나오니까요. 이름 잘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시험장에 가시면 출력 형태는 흑백으로 나오기 때문에 색깔 조건을 잘 확인하고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 영역은 흰색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림 영역은 눈금선과 눈금 사이죠. 마우스를 가지고 가면은 그림 영역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림 영역을 한번 딸깍 클릭하셔서요. 여기는 단색 채우기로 색깔을 흰색으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서식 창이 열려 있어서 여기에서 수정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위에 서식에서 하셔도 되고 홈에 가셔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6번 제목 서식입니다. 제목, 차트 제목을 클릭을 해주고요. 또 홈에 가서요. 굴림 되어 있네요. 굵게, 첫 번째 굵게 클릭해 주죠. 그리고 굴림 클릭하고요. 글자 크기가 20포인트. 채우기 흰색.
이번에는 홈에 와서 글자 모양을 바꿨으니까 채우기 색상도 채우기 이 페인트통 모양에서 바로 흰색으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도 넣어야 되네요. 테두리는 여기서는 안 들어가죠. 이 테두리는 셀에 넣는 거기 때문에 위에 서식에 가셔가지고요. 여기 윤곽선 있어요. 도형 윤곽선 자동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오른쪽에 테두리에서 넣으셔도 되죠. 오른쪽에 있는 서식창이나 위에 메뉴에 있는 서식창이나 동일하다. 자, 안에 클릭 딸깍 하시면 커서가 안에 들어갑니다. 백스페이스 바와 딜리트 키 눌러서 내용 지우시거나 드래그 하셔서 글자 지우시면 되고요. 서울 및 경기 지역 가맹점 현황이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최고일 매출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일 매출은요, 밑에 범례를 보니까 이 파란색 계열입니다. 파란색 계열을 한번 클릭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클릭하죠. 최고일 매출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클릭을 해주고 보조축에다가 체크해 주셔야 되죠. 그래야 오른쪽에 보조축이 표시가 됩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계열 출력 형태를 참조를 해서요. 표식과 레이블 값을 표시를 하래요. 자, 그러면 여기 위에 방금 바꾸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한번 클릭을 해주고요.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에 이 표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표식을 클릭하셔서요. 표식이 세모거든요. 자, 여기에 표식에 표식 옵션을 클릭을 해주시면 기본 제공은 동그라미인데 형식에서 세모 모양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게 그 표식 찾는 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이게 채우기 및 선이죠. 채우기 및 선 메뉴에 오셔서 표식을 클릭하고 표식 옵션에 와야 형식을 바꿀 수가 있다. 자, 크기도 5로 되어 있는데 10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네요. 크기 10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눈에 확 띄죠? 레이블 값도 표시해야 되는데요. 레이블 값이 전체적으로 다 있는 게 아니고 수원 인계점에 이 최고일 매출에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원 인계점에 해당하는 최고일 매출 요 계열만 표식만 한번 클릭해서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오른쪽으로 들어갔어요. 눈금선 파선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 사이사이에 있는 회색 눈금선을요. 제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서식창을 좀 닫고 진행을 할게요. 조금 커 보이게. 눈금선 클릭 한번 하시고요. 다시 따닥 더블 클릭해서요. 선 종류, 겹선이 아니죠. 대시 종류를 뭔가요? 파선. 네 번째에 있는 파선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뀐 거죠. 제가 다시 꺼볼게요. 점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른쪽에 서식창에 뜨게 하실 때에는 더블 클릭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를 하래요. 자, 왼쪽에 0명부터 9명까지 한 명씩 맞고요. 오른쪽에 빼기에서 단위가 좀 다른데요. 자, 오른쪽 보조축 축 바꿔야 되겠습니다. 따닥 더블 클릭해서요. 최소값은 0이고요. 최대값은 500만. 그리고 단위, 기본 단위가 50만이 아니고 100만입니다. 10만, 100만. 공개수 잘 확인하시고 입력하신 다음에는 자, 제가 보조축에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미리 보기가 되죠. X 표시해서 나가면 오른쪽에 보조축 단위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례명을 바꾸라고 하는데요. 범례명은 최고일 매출이 두 줄로 써 있어서 그런 거예요. 클릭 한번 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범례를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데이터 선택. 자, 여기에서 최고일 매출이 두 줄로 써 있습니다. 우리가 1작업에서 입력할 때 Alt 엔터 쳐서 그렇거든요. 최고일 매출 클릭하고 바로 위에 편집 클릭하셔서요. 똑같이 한 번 더 써주시면 됩니다. 최고일 매출 가로 열어서 단위 원 확인 버튼 확인 버튼. 직원 수는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요. 최고일 매출만 변경을 했습니다. 도형 넣을게요. 삽입의 도형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밑에 설명선 중에서 두 번째에 있는 말풍선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출력 형태와 동일한 위치에다가 드래그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말풍선의 꼬리가요 아래쪽으로 향해 있으니까요 주황색 동그라미 이동하셔서 위치를 좀 맞춰 주셔야 되는 거죠. 도형 채우기는 자동으로 할 거고요. 도형 윤곽선은 그대로 두셔도 되고 저는 검정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에다가 최다 매출을 써야 되는데 글씨를 썼더니 글씨가 흰색인가 봐요. 도형을 클릭을 해서요. 홈에 가서 글자 색깔 검정색으로 변경을 하고 가운데 정렬해 줘야 되거든요. 세로도 가운데, 가로도 가운데 두 개 다 클릭하셔서 글자의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 이 도형에서는요. 글자 모양은 뭐 말이 없는데요. 우리 처음에 시험 조건에서 모든 데이터는 굴림의 11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맑은 고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저는 이 글자까지도 굴림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크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차트 색깔이 제 거랑 결과물이랑 달라요 하시는데 어차피 시험 때는 시험 문제지가 흑백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버전의 차이일 수 있고요. 업데이트의 차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차트의 색상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창을 크게 확대를 해보면요. 동일하게 작성이 되었고요. 제가 좀 급하게 진행을 했어요. 빨리 업로드를 해드리고 싶어서 엑셀 요즘에 ITQ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영상을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영상 보시면서 제가 또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영상을 끊지 않고 쭉 연결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오타가 있거나 잘못된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영상을 수정을 하긴 좀 어려우니까 댓글로 좀 또 오류가 있는 부분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또 답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이 기출문제 영상을 많이 올려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여의치가 않네요. 필요하신 영상 있으시면 그 부분도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